평생을 바쳐 일궈온 당신의 가업, 그 마지막이 자녀의 행복이 아닌 가문의 몰락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현재 서울과 부산의 수많은 장례식장은 더 이상 고인을 추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남겨진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절망하는 합법적 약탈의 현장이죠. 사람들은 이를 상속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국가라는 이름의 우선 상속자가 당신의 재산을 가로채는 잔인한 통고입니다. 과연 이것은 보호입니까? 아니면 가업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까? 오늘 저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이 오싹한 진실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목하십시오. 당신과 당신 자녀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빚의 대물림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번듯한 가업을 물려주는 것이 한국에서는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강남의 빌딩주부터 경기도 공단에서 평생 기름때 묻히며 일한 중소기업 사장님들까지 지금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이 축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빚 문서로 돌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 실태를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에 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이나 롯데 같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대주주라면 할증이부터 세율이 무려 60%까지 치솟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수치입니다. 국가가 당신이 평생 일궈온 재산의 절반 이상을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가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일일까요? 평생 소득세를 내고 재산세를 내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다시 한번 징벌적 과세를 던지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오싹한 지점은 사장님들이나 자산가들이 이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학에는 합리적 기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미리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 수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가업을 잇는 대신 회사를 매각하거나 해외로 자본을 빼돌리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K가업을 일궈온 사장님이라면 자식에게 60%의 세금 폭탄을 물려주며 경영권을 위태롭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지금 회사를 팔아 현금을 챙기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고민할 수밖에 없죠. 결국 기업의 영속성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은커녕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세대 간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일머리 좀 배우고 가업을 이어받으려던 자녀들은 경영권 방어는커녕 세금 낼 돈이 없어 지분을 팔아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진심으로 자녀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믿으신다면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내 자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국가 예산을 채워줄 무보수 알바생으로 살고 있는가? 죽음이 안식이 아니라 가문의 재정적 청산이 되는 이 비극적인 연출.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지진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안 그래도 고물가에 허덕이는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는 왜 이토록 가혹한 룰을 강요하는 걸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무시무시한 지점입니다. 이 50%와 60%라는 숫자가 단순한 세금을 넘어 어떻게 우리 경제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지 그 민낯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의 표준이라 불리는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상속세가 조금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OECD 아이라이브러리의 공식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 여기에 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무려 60%에 달합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자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징벌적 과세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 부르는 국가들이 오히려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추며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는 지난 25년 동안 이 낡은 족쇄를 단단히 채워왔습니다. 오죽하면 로이터 통신이 최근 한국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 인하를 검토한다고 보도했을 때 전 세계 경제계가 이를 비중 있게 다뤘겠습니까? 이제서야 겨우 글로벌 스탠다드로 돌아가려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오싹한 지점은 이 세금이 이미 우리가 낸 세금 위에 또다시 얹어지는 잔인한 중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그 돈 이미 소득세로 떼었고 물건 살 때 부가세 냈으며
보유하는 내내 재산세와 종부세로 국가에 바쳤던 돈입니다. 모든 세금을 낸 뒤에 남은 순수한 내 돈인데 생의 마지막 순간에 국가가 다시 나타나 자, 이제 남은 것의 절반 이상을 내놔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이중과세이자 국가가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가문의 재산을 강제로 청산하는 행위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50%가 넘는 세율은 경제 주체들의 일할 의욕을 원천적으로 꺾어버리는 임계점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 자식에게 갈 때는 반토막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느 부모가 이 나라에서 사업을 키우고 자산을 축적하고 싶겠습니까? 경제학에는 합리적 기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올 것이 확실해지면 손실을 피하기 위해 미리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서울의 고액 자산가들과 젊은 인재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수많은 자본과 기업가들이 상속세가 없거나 훨씬 합리적인 싱가포르나 미국으로 거처를 옮기는 자본의 대탈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남아있어봤자 자식 세대에게 돌아갈 것은 세금 계산서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스스로 세대 간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부모 세대의 경험과 자본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증발해버리는 이 구조적 모순. 이것을 과연 사회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가 단순히 강남 부자들만의 돈잔치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부자들의 지갑이 얇아지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일터와 여러분의 밥상머리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60%라는 숫자가 어떻게 도미노처럼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지 그 민낯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경제 뉴스에 나오는 재벌 회장님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오싹한 지점인데요. 이 상속세라는 폭탄은 도미노처럼 쓰러져 결국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식탁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제가 아주 명확한 논리 구조로 그 민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논리 A입니다. 경기도 공단이나 대구 울산의 산업 현장에서 수십 년간 청춘을 바쳐 부품 공장을 일궈온 사장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마주하는 건 가업의 영광이 아니라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 고지서입니다. 논리 B로 이어지죠. 우리나라는 최고 세율이 60%에 달하기 때문에 현금이 없는 자녀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회사를 매각하거나 경영권 지분을 통째로 팔아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이러한 압도적인 상속세 부담 때문에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매각되거나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자본 대탈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최종 단계인 논리 C가 나옵니다. 평생을 바친 주인이 사라지고 외국계 사모펀드나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단행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20년, 30년 넘게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우리 주변의 아줌마, 아저씨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저수지의 구멍 이론입니다. 상속세라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 저수지에서 물줄기가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사는 물고기들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들 돈 뺏는다고 손뼉칠 때가 아닙니다. 그 돈은 원래 우리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여러분의 월급 봉투를 채워주던 투자금이자 고용의 원천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구 섬유공장의 숭영공 아저씨가 울산 부품 라인의 베테랑 아줌마가 왜 본인들의 잘못도 아닌 상속세 때문에 실직의 공포에 떨어야 합니까? 이게 과연 공정한 사회입니까? 결국 상속세라는 이름의 칼날은 회장님의 목을 겨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밑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수백, 수천 명 근로자의 밥줄을 끊어놓고 있는 겁니다.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자 세금 많이 매서 좋네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아셔야 합니다. 주인이 바뀐 식당, 문을 닫은 동네 공장, 그리고 사라진 일자리 뒤에는 항상 이 합법적 약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요. 이 지독한 인과관계가 증명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상속세는 더 이상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용 연속성을 파괴하는 최악의 독소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파괴적인 흐름 속에서도 기업들이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마지막 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더 추악하고 오싹한 생존 방식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을 옥죄면 세상이 공평해질 줄 알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속세 60%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한국의 엘리트들과 기업들은 이미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할 정교한 생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자산가들이 순순히 돈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세금이 가혹해질수록 그들은 법의 테두리를 넘나드는 고도의 절세 기술을 동원합니다. 공익법인을 이용한 교묘한 지분 쪼개기부터 복잡한 해외 유령법인을 통한 자산 이전까지 결국 정책이 외쳤던 공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 비용을 감당할 힘이 없는 중소기업 사장님들만 사지로 내몰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터입니다. 한쪽에서는 재벌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부의 재분배를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이 죽으면 나라가 망한다며 세율 인하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지루한 정치 싸움 속에서 우리 경제의 실핏줄은 이미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재벌 때리기라는 달콤한 사탕을 대중에게 던져주는 동안 정작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가 정신은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팩트가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우리 정부가 무려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기업들의 해외 탈출을 막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고육지책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근본적인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건 중환자에게 주는 진통제 수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세율을 찔끔 낮춘다고 해서 이미 불신으로 가득 찬 시장의 심리가 하루아침에 돌아설 리가 없습니다. 경제학의 합리적 기대 개념에 따르면 사람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먼저 계산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칼날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산가들이 모를까요? 결국 이 싸움의 끝은 무엇일까요? 규제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정교한 편법과 자본 유출을 낳는 이 지독한 악순환.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항상 성실하게 세금 내며 일하는 여러분과 같은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입니다. 사장님들은 이제 사람 한 명 뽑는 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행위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거리에 넘쳐나는 무인 점포들, 그리고 싱가포르로 떠나는 젊은 창업가들. 이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잔혹한 현실 앞에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정말로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생 피땀 흘려 일궈낸 자산이 왜 마지막 순간에 국가의 전리품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목도한 이 잔혹한 현실은 단순한 세금 문제입니다. 그것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려는 희망과 노력을 국가가 합법적으로 가로채는 경제적 단절입니다. OECD 국가들이 자국 기업을 지키기 위해 상속세를 없애거나 낮추며 무한 경쟁을 벌이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만은 60%라는 거대한 성벽 뒤에 숨어 자국 기업가들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 인하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이것이 뚫린 저수지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눈속임일지는 우리 모두가 감시해야 할 몫입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60%의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건실한 K가업을 공중분해시키는 가문의 사형 선고입니다. 둘째, OECD 최고 수준의 세율은 한국 경제의 저수지에 구멍을 내어 자본과 인재를 싱가포르와 미국으로 몰아내는 자해 행위입니다. 셋째, 부자들만의 전쟁이라고 방치하는 순간 그 도미노는 결국 여러분의 일자리와 식탁 물가라는 실질적인 고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지금의 MZ세대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밤잠 설치며 도전하고 성장하여 쌓아 올릴 그 찬란한 미래. 그런데 당신이 생애 마지막 눈을 감을 때 그 결실의 60%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나라에서 과연 당신의 꿈을 온전히 펼치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성취가 당신의 자녀가 아닌 국가라는 거대한 포식자의 배를 불리는 도구가 되는 이 현실을 정말 이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부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가족의 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오싹한 진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가업을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잔혹한 경제적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목소리를 내야 바뀝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속세가 이토록 무섭다면 전 세계의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그 막대한 자산을 대물림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결코 순순히 60%를 내놓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하는 전 세계 0.1% 자산가들이 법망을 피해 자산을 합법적으로 숨기는 은밀한 기술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보다 훨씬 더 오싹하고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싹한 경제였습니다.